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검찰 영감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연감이라고 해서 검찰 내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 대검에서 발간하는 책을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몰이를 했던 사건들이 이 대검에서 발간된 영감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대검이 발간한 2020년도 검찰 영감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목록만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 법원과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 사건,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사건, 여러 사건들을 포함해서 총 10건이 영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14개의 지검, 15개 지청에서 그들이 주요하게 수사했던 내용들의 목록과 사건의 자세한 어떤 기록들을 쭉 기록을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 주요 어떤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기록물들을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2020년 검찰 영감에 기록된 사건은 총 71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해당 검찰 영감이 공개가 된 이후에 많은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검찰 영감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 인력들이 동원되었던, 역사에도 정말 길이길이 기록될 만한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사건을 왜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들이었죠. 검찰이 지난 5일날 이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의 공정과 신뢰 그리고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까지 구형을 했으면서 그들이 중요하다 판단한 이 사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그들의 과도한 소설 쓰기임이 이미 드러났지만 혐의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아니 그렇게 만들고 싶은 이 사건을 왜 올리지 않았는가, 그게 의문이었죠. 극우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국 장관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다.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논리가 적용돼서 못 올린 거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들이 올리지 못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검사들이 생각하건대 자신들이 봐도 사건의 내용이 터무니가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든 정권의 흠을 만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고자 시작했던 아님 말고식의 기소로 시작되었던 것이 국민들과 이 건강한 지성인들에 의해서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그 역풍을 맞아 결국 이 사건들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한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임이 알려진 마당에 이것을 검찰 영감에 올린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조용히 묻어야 할 부끄러운 사건을 공공연히 남기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아가면서 무리한 억지 기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 백기를 끝까지 들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을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순순히 혐의가 없음도 인정하지 못하니 이는 항소를 통해 시간을 쭉 끌고 가면서 결국 그 시간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어떻게든 잊혀지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걸 괜히 영감에 올려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봤던 거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니 영감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사건이니까요. 윤석열은 해당 영감사 발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 집행 권한을 국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반면 추미애 장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검찰 영감 발간을 계기로 검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와 국민에 기여한 점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이 검찰로 나아가길 바란다. 검찰은 개혁 완수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인 인권 옹호기관,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상의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떳떳하다면 검찰은 기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 검찰 영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묻어두고자 하는데 결국 그들의 자정 노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슈였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